네, 새 정부의 일꾼으로 지명된 사람들 검증 작업을 지켜보면 이 재산관 압세, 병역 전과는 물론이고 평소 주변 평판도 중요하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뭐 일반 직장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아까 돈 빌리는데 평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직장인 이직에서도 이 평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군요. 요즘 뭐 서류 전형, 3차 인터뷰, 신체 검사, 인적성 검사까지 마쳤더라도 또 하나의 평가 기준, 평판 조회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나쁜 평판이 도는 경우에 말이죠. 중요한 건 평판이라는 건 내가 아닌 상대방들 기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인데 누군가 여러분의 평판을 조회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평판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니 휴먼 리소스의 김소진 대표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평판 조회라는 걸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예. 직장인들에게 평판 조회라는 것은 내신 성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네요. 예. 네, 최종 면접이 끝난 후에요. 합격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후보자의 업무 능력, 근무 태도, 조직 적응력, 윤리성, 품성, 대인관계, 이직 사유 등에 대해서 후보자 주변인들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을 평판 조회라고 합니다. 네. 실제 한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기업체 인사 담당자의 절반 이상이 직원을 뽑을 때 평판 조회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요즘 이력서에 적힌 학력, 경력 등의 과장이나 허위도 많고 예. 면접에 철저하게 공부하고 온 면접 기술만 뛰어난 후보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그렇죠. 기업에서도 평판 조회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건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평판 조회를 하는 거고 또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까? 네, 평판 조회할 때 주요 항목으로는요. 예. 기본적으로 학력과 경력은 물론이고요. 그간의 업무 성과나 강단점, 업무 스타일, 대인관계나 성격,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직 사유나 사생활과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모두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통은 후보자의 현직 상사나 동료, 부하 직원,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대면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구하기도 하는데요. 네. 외부 활동이나 비즈니스가 활발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업무상 외부 파트너도 중요한 조회처로 꼽힙니다. 주로 3인 이상에게 의견을 구해서 한 사람에게 의견이 치우쳐서 왜곡된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요즘 들어서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분이 어떤가 이런 묻는 전화들이 오던데 이게 이제 평판 조회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이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그분에 대한 평판을 확인하는 거겠죠. 예전엔 주로 그 최고 경영자 CEO라든가 임원급을 채용할 때나 평판 조회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일반 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도 대부분 평판 조회를 하는 모양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CEO나 임원급이 대상이었는데요. 요즘은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일반 경력직 채용 시에도 많이 체크하는 편입니다. 예. 대기업 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는 평판 조회를 아예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직무에 따라서 신뢰와 정직이 생명인 재무회계 분야의 채용 시에는요. 앞에 조회 항목 이외에 횡령과 같은 금전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특히 더 중요하고 까다롭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조회 항목 말씀해 주셨을 때 업무 성과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조사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사생활이라는 게 뭐 그 사람 아주 그 친한 지인은 아니면은 모르는 일일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평판조회 전화를 하면 얘기를 해 주나요? 네, 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러면 전부 망설이시고 대답을 그렇죠. 못 해주셨는데요. 예. 요즘에는 그 사람의 술버릇이나 건강 문제, 가정사, 여자 문제까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예. 가감없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한편 또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동료나 선후배와 이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로 엮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 예, 유흥업소 출입까지도 주변에서 모두 지켜보고 이야기해 줍니다. 네. 한 예로요. S대학 출신의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시던 조 부장님의 경우를 말씀드려보면요. 예. 대기업 임원 채용에서 서류 면접을 모두 통과하셨는데요. 그저 통과 의뢰로만 생각했던 평판조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왜요? 전 직장에 결혼한 여성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네. 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팀장으로서 연애에 빠져서
다른 팀원들은 전혀 챙기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되었습니다. 평판조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군요. 네네. 그런 사생활까지 이제 체크를 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미혼 남녀의 사내 연애는 평판조회에서 어떨까? 이건 뭐 미혼 남녀니까 괜찮지 네.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는데요. 네. 보통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뭐 이런 편견 어린 시선이 많이 있을 수 존재하기 있죠. 때문에요. 네. 가급적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이 뭐 앞길을 가로막는 경우는 이런 여자 문제, 남자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예. 너무 많이 알려져 있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사생활을 너무 노출한 경우에. 네네. 그래서 사생활이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을 좀 더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판조회 전화가 왔을 때 또 말을 옮기는 것도 저 자신 좀 조심해야 되겠군요. 네네. 사실은 뭐 엄격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들은 대로 하게 되는데 그게 당사자들한테는 치명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평판조회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최종 면접에 합격했다고 해도 꼭 안심할 일은 아니군요. 네. 마지막 평판조를 형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사에서 중도의 평판조를 통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도 이직하려는 회사에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면접에 합격했다고 덜컥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요. 예. 평판조회가 끝나고 이직하는 회사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후에 그때 직장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직할 때 이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평판조회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다 보니까 이 평판조회에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직장인들이 좀 신경 써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좀 노하우를 알려주시죠. 네, 업무 면에서 뭐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 네, 상사나 동료, 협력업체 분들에게 평소에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시고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늘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근무 태도 또한 성실함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요. 지각이나 결근이 없도록 하시고 외부 미팅 시에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서 신뢰감과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평판조회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예. 네, 인터넷상에서도 어떤 글을 올리고 어떤 댓글을 다는지 SNS에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인터넷상에 글을 남길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최소한 자기 몫은 하는 괜찮은 친구다라는 평판을 남기기 위해서는 일단 남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페이스북 같은 게 이른바 공개된 일기장이니까 이런데 아무 생각 없이 회사 욕을 막 써놨다가 이 평판조회에서 문제가 네. 되는 경우가 있던데 네. 이럴 때 올리는 글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디테일 오늘은 직장인들의 평판관리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니 휴먼 리소스의 김소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